오늘 낭독할 책은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입니다. 이종묵 역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리 한시를 사랑하여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우리 한시를 읽다. 한시 마중, 이야기가 있는 여성의 한시 등을 내고 조선 선비의 삶을 추적하여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부부, 알고 보면 반할, 매화 등을 냈다.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개란 무엇인가? 2장, 젖 나눠 먹이는 개. 3장, 개의 우애와 효심. 4장, 불심이 있는 개. 5장, 주인을 위한 개의 의리. 6장, 목숨 바쳐 주인을 사랑한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개에게 이규보. 너는 털에 무늬가 있으니 반호의 자손인가? 너는 민첩하고 총명하니 오룡의 후예인가? 방울 같은 발과 오칠한 듯한 검은 주둥이, 부드러운 뼈마디와 팽팽한 힘줄을 지녔구나. 주인을 그리는 정성은 사랑스럽고 문을 지키는 임무는 잊지 않는구나. 나는 이 때문에 내 용맹을 가상히 여기고 내 뜻을 사랑에 집에 두고 키우며 아끼고 먹인다. 너는 비록 천한 짐승이지만 북두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영특하고 지혜로우니 어떤 동물이 너만 같겠느냐. 주인이 명령을 내릴 것이니 너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거라. 절제 없이 짖으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물면 화가 시작된다. 쇄골파인 진영관을 높이 쓰고 두 칸 달린 화려한 수레에 위험 있게 타고서 뇌구검 같은 보검에 수창국 같은 아름다운 폐옥을 차고 하인들이 길을 메우며 물러거라 외치는 가운데 맑고 고운 옥소리 울리며 오는 사람이 있거든. 너는 짖지 말라. 조정의 문서를 전하는 일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받드는 법. 급히 주인을 불러 궁궐에 들게 하라고 보낸 내관이 오거든 비록 밤중이라도 너는 짖지 말라. 향료를 섞어 말린 육포, 소금에 절인 생선, 뜸을 잘 들인 밥, 잘 익은 술을 담은 통과병,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승에게 예를 표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너는 짖지 말라. 긴 도포를 입고 누런 책을 끼고서 주인과 이것저것 묻고 따지려고 무리지어 사람들이 오거든. 너는 짖지 말라. 짖고 물어도 좋을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말을 들어보라. 허실을 염탐하고 예기치 못한 틈을 타서 담장을 뚫고 집안을 들여다보며 귀금속이나 농기구를 훔치려는 사람이 있거든. 너는 속히 짖고 즉시 물어야 옳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시기하고 미워하여 남의 시비를 정탐하면서 독하고 사나운 마음을 숨긴 사람이 빤질거리며 얌전하게 선웃음을 지으며 오거든. 너는 짖어야 옳다. 늙고 교활한 무당이 누나를 부라리거나 곁눈질하면서 허황하고 기괴한 짓거리로 유혹하고 현혹하려는 뜻으로 문을 두드리고 보자고 하거든. 너는 물어야 옳다. 간교한 귀신이나 요사한 도깨비가 빈틈을 엿보거나 어둠을 틈타 속이려거든. 너는 짖고 내쫓아야 옳다. 커다란 살쾡이나 쥐가 담에 구멍을 뚫고 살면서 숨어서 힐끗거리거든. 너는 물어 죽여야 옳을 것이다. 보따리에 고기가 있어도 훔쳐 먹지 말고 솥에 국이 있어도 핥아 먹지 말 것이며 마루에 오르지도 말고 땅을 파지도 말고 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잠만 좋아하지도 말라. 새끼를 낳거든 오직 날래고 사납게 키워 표범의 팔뚝과 용의 꼬리를 지니게 하고 그렇게 주인의 손자 때까지 이르도록 하라. 아, 내가 만약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잘 따라준다면 천년의 세월이 지나 주인이 신선이 될 때 내게 영약을 먹여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이라. 누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하겠는가. 경청하고 경청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라. 개에게 글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한국 문학사에서 최고의 문호를 몇 사람 꼽자면 고려의 이규보. 바로 이러한 참신한 글을 잘 지었기 때문이다. 이규보는 본관이 여주이며 자는 춘경, 호는 젊은 시절의 백운거사, 노년에는 남원거사라 하였다. 평장사 등 최고위직을 역임했지만 그보다 문학으로 더욱 이름을 날렸다. 한림별곡, 원순문 인로시, 공로사육 이정원, 진한림 쌍운주필이라 한 대목에서 이정원이 바로 이규보이니 고려 당시의 최고의 작가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이 이규보는 유일한 대가의 솜씨이다라 하였고, 남욕익이 이규보의 문장은 우리나라의 으뜸이다 하였으니 조선의 대표적인 비평가에 의해 그가 한국 문화사의 최고봉임을 인정되었다. 이런 이규보가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원하는 바를 가지고 반우에게 명하는 글을 지었다. 이규보의 문학은 참신하다. 이 글에 나오는 개는 이름이 반우다. 반우의 반은 얼룩문양이고 오는 사나운 개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전박이로 나왔던 모양이다. 그래서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오색 털을 가진 반우라는 개의 후손이라 한 것이다. 또 오룡은 검은 용인데 중국에서 개를 용이라 애둘러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이를 보면 이규보가 키우던 개 반우는 검은 전박이었다. 이 글은 반우에게 내린 명령인데 개에게 명령을 내린 글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 그래서 더욱 특이하다. 이규보가 반우에게 이야기한 짖거나 물지 말아야 할 대상 혹은 짖고 물어야 할 대상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권력과 부귀를 손에 쥔 손님, 왕명을 전하러 오는 관리,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학생, 토론하고자 찾아오는 학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반갑게 맞아야 하고 강도나 도둑, 사기꾼, 무당 이런 자들은 내쫓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니면 넘보지 말고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하라는 당부도 그러하다. 그러나 다시 보면 이러한 말은 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한 말일 수도 있다. 반겨야 할 대상에게 허리가 뻣뻣하여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의 뜻도 읽힌다. 내쫓고 깨물어야 할 대상은 그가 증오하는 사람처럼도 읽힌다. 개에게 성실하라, 분수를 지켜라, 임무에 충실하라 명령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다. 비싼 개를 다투어 구해 예쁘게 치장하고 자식처럼 키우는 세상이다. 이제 이규보의 이 글을 보고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적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규보는 이를 잡으면서 라는 재미난 글도 지었다. 어떤 사내가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본 객이 참혹하게 여기고 앞으로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이규보는 어떤 이가 이를 잡아 화로에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에 객이 멋쩍어 하며 자신을 놀린다고 공박하자 이규보는 이렇게 말했다.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에서부터 소와 말, 돼지, 양, 곤충, 개미에 이르기까지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한 가지라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한 가지인지라 이를 들어 적절한 대꾸를 한 것이지 어찌 당신을 놀리려 하였겠소. 내 말을 믿업지 않으면 당신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은 아프지 않소. 한 몸에 있는 것은 크고 작은 것, 몸체와 손발에 관계없이 모두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한 가지라오. 더구나 각기 목숨을 부여받았는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 있겠소. 당신은 물러가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쇳뿔과 다르지 않게 보고 메추리를 큰 붕새처럼 똑같이 보도록 하시오. 그런 뒤에야 내가 당신과 더불어 도를 말할 수 있겠소.
혹 우리는 개는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고 닭과 돼지, 소는 죽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오늘은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그 개에 대한 댓글을 찾아보니 사람보다 나은 개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우애가 있는 개, 뭐 다른 새끼를 거두어 키운 개, 어미개에 대한 효심을 가진 개 등등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 내가 지금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읽어보면 좋을 법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